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인 사태가 극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은 누구보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인데 이들 사업들은 수많은 인허가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자, 정비사업의 함수를 보면 동의율과 인허가 그리고 사업성이라는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져야지 진행이 제대로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비사업을 계획 위반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시군 구청장, 그러니까 서울시로 따지면 각 구의 구청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주고 또 사업시행 인가 같은 여러 가지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특광도지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자치단체장들이 사실 지금 제대로 된 행정활동이 가능한 상황인지 제가 봤을 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인허가, 각종 인허가를 득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정비사업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인허가권자와 이반권자가 모두 다 중앙정부와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 행정활동을 이어가야 되는데 사업 단계를 한번 보면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미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진단을 득할 때도 사실 시군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구역 지정 단계까지는 각 구와 그리고 시, 이 모든 자치단체장들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방도계위 심의까지 건너뛰어야 되고요.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 넘어왔을 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단계 역시도 시장의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 심의, 이 부분도 이제 시건축위원회 단계를 건너뛰어야 되고 3대 평가라고 하죠. 교통영향, 환경영향, 재영향평가, 이 모든 평가를 받는 단계들이 아주 밀접한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모든 단계를 끝낸 이후에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역시도 인허가권자가 서울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단계로 넘어가서 감정평가 받아서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요. 또 관철을 수립 및 인가하는 그런 단계에서도 이런 서울시와 구의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료 단계로 넘어와서 마지막 착공이라던가 일반 분양 시기 잡는 거, 이 모든 단계들 역시 사실은 공공기관과의 협의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작 단계부터 해서 사업 시행 단계, 관처 단계, 완료 단계까지 이 적극적인 시와 구의 지원이라던가 인허가 사항이 없으면 사실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재개발 재건축인데 지금 광역자치단체장들 모두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반권자들이 현재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고요. 또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의 순서가 바뀔 우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1대 대선은 사실 2027년도에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의결되어가지고 이 대선이 앞당겨진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 대선이 앞서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언제 있냐면 2026년도 6월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예정됐었던 지방선거보다 대선이 앞서게 되면 당연히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이 인허가권자가 지금 흔들려 버린다는 거, 이거 정비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서울시 내에서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조합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진행 단계와 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재개발 중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재개발인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보면요, 전체 사업장 중에서 한 100여 군데의 사업장이 사실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 앞으로 건너뛰어야 될 인허가 절차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신설로 추가된 모아타운이라던가 신통교의 공공재개발 같은 사업들 더하게 되면 거의 200개 이상 추가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 건너뛰어야 될 인허가 굉장히 많고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초자치단체장, 이들의 인허가 없이는 사업이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주택 공급난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전세난입니다. 전세난. 신축 공급 없어진 상태에서 전세 매물이 소멸하고 있어요. 근데 전세 매물 소멸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주택 수요가 비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로 가고 있고요. 아파트 중에서 지금 매매에 대한 소요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부 다 아파트 전 월세로 지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년 한 해는
우리는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억 단위로 뛰는 거 훨씬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도 현재 초기 단계, 조합 설립 인가 정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장이 가장 많고요. 그 이전 단계 사업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앞으로 추가될 지구들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목동이라던가 아니면 압구정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대치동 일대라던가 아니면 잠실 쪽이라던가 이 모든 지역들이 앞으로 빠르게 진행되어야지만 상급지 주택 공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재건축 단지들인데 이거 탄핵 정국 길어지면 아예 시작도 못하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향으로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단순히 인허가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 동의율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불안정한 정치 상황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을 전부 다 관망세로 전환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동의율을 얻기 위한 총회조차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또 인허가 절차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반권자와 인허가권자 그러니까 기초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모두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사업성이 그런 상태에서 좋아질 수가 없겠죠. 재개발 재건축은 속도의 한수입니다.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야지만 이익이 커지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인허가가 전부 다 탄탄히 막혀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속도가 빨라지겠냐고요. 자, 거기다가 또 생각보다도 더 큰 폭으로 박살나고 있는 게 바로 현재의 실물 경제 여건이라고 해요.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을 보면 지금 전부 다 기업 송수들 입은 닫고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실제 그 속내는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성이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돼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비사업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의 큰 변수들이 지금 모두 다 흔들려 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방향이 됐든지 빠르게 이 계엄 시국이 안정화를 찾는 거, 이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거 빠르게 안정화되지 않으면 신규 주택 공급은 물 건너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 정말로 그림처럼 빠르게 진행돼도 10년 안에 준공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막혀버리게 되면 앞으로 2년, 3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 지나도 신규 주택 공급난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바라건대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실물 경제 여건과 주택 공급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계엄 시국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